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가정학과 박진호 교수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뵙는데 어떻게 새해 결심들 잘 하셨는지요? 잘 지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금연 계획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12월을 기준으로 금연 보조제가 전년과 비교해 무려 9배나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들 금연 결심하시고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 들어서 담배값이 2,000원이나 오르자 이번엔 너도 나도 이번만큼은 꼭 금연하겠다는 다짐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담배 해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금연을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금연 중에 나타나는 금단 증상,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시간,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지난번과 같이 저희 병원 가정학과 교수이시면서 금연 클리닉 담당하고 계신 신동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욱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이어서 금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담배를 왜 끊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를 말을 할 건데요. 자, 담배 끊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예, 많은 분들께서 어떤 담배는 단순히 습관이고 또 기호이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뇌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흡연은 니코틴에 대한 중독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제는 누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뇌에는 도파민이 주로 작용하는 신경 단위로 구성된 보상 경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작용하는 금단 경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으로 머리에 니코틴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쾌감을 느끼고, 또는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면 금단 증상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뇌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먹는 걸 참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몇 번 이제 음식을 줄이다 보면은 식욕을 억제하기 어려운 것처럼 담배도 그냥 갑자기 끊어야지 라고 했을 때 쉽게 참기가 어려운 것이 이제 그런 중독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담배를 못 끊는 것이 개인의 나약한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같이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심각한 중독의 문제이다, 이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담배를 끊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시다. 결국 중간에 몇 번의 고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고비가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모든 사람이 이제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꼭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단 담배를 단순히 몇 시간 동안 안 피우는 것만으로도 고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담배를 태우신 분들은 뇌가 니코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태에 되어 있는데요. 니코틴은 한번 들어왔을 때 한 2시간, 4시간, 8시간 이렇게 지나면은 거의 체내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 니코틴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금단 증상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참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내가 니코틴 맛을 한번 보면 니코틴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인을 괴롭힙니다. 니코틴을 달라고. 그 괴롭히는 과정이 금단 증상인데, 단순히 담배를 피우고 싶다라는 그러한 느낌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괴롭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담배 생각이 아닌 다양한 어떤 증상들이 이 금단 증상과 관계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흔한 것들은 집중력이 저하가 된다든가, 또는 불안, 초조해진다든가, 또는 잠이 잘 오지 않아서 불면증이 생기거나 두통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담배를 태우지 않으면 우울감 같은 것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연하고 나서 이러한 증상들은 일주일 이내에 가장 최고조에 도달을 하게 되고요. 한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게 되면 서서히 감소를 하게 되는데, 개인에 따라서는 몇 주에서 몇 달 정도까지도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금단 현상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마지막 발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마치 이 해가 떠오르기 전에 가장 어둡듯이 우리가 이 금단 증상을 극복해서 금연을 성공하기 전에 뇌로서는 마지막 파락을 하는 겁니다. 너 나한테 빨리 니코틴 줘, 이런 것을 다양한 증상으로 주인한테 발악을 하는 건데, 여기만 살짝 넘어가면 바로 이제 금연의 성공의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대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금단 증상 때문에 담배를 못 끊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시지만, 처음부터 담배를 못 끊는 이유가 담배 끊으면 살이 쪄서, 더 심하게 나아가면 여성분들 중에서 담배를 피면 날씬해지기 때문에 나는 피운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담배와 체중 간의 관계 어떻게 되나요? 예, 이 부분은 이제 특히 이제 여성 흡연자들에게서 꽤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여중생들이라든가 여고생, 특히 이런 굉장히 어떤 본인의 외모 등에 이제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부러 살을 빼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흡연자들의 경우에는 거꾸로 담배를 끊게 되면 체중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2에서 3kg 정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흡연은 어떤 몸의 전체적인 기초 대사율 이라든가 몸의 어떤 근육 긴장 정도 같은 것들을 증가시켜서 몸 안의 에너지 소모량을 약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상태가 이제 유지되다가 금연을 하게 되시면 오히려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고 뭐 그러면서 에너지가 좀 더 덜 사용되려고 하고 또 지방을 좀 더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몸에 어떤 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미각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맛이 둔감해지는데 오히려 금연을 하게 되면 슬슬 맛의 어떤 감각이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맛있는 것들을 더 먹게 되고 음식 섭취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것질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통 입이 뭐 심심할 때 담배를 피우시던 분들이 이제 담배를 못 피우게 되시면 이제 뭔가 입이 심심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과자라든가 사탕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많이 드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열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찔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살이 찌는 것들은 뭐 약간 더 찐다고 하더라도 담배를 끊으면서 얻을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이득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정도이고요. 운동이라든가 식사 조절 같은 것들을 병행하시게 된다면 살도 더 찌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더 건강하게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 충격적인 결과 하나는 담배 피시는 분이 체중이 적게 나가는 건 사실인데 제 뱃속에 CT를 찍어서 보면 오히려 몸에 해로운 내장 지방, 배 깊숙이 끼어있는 지방은 흡연자한테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째, 담배는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갉아서 없애게 하고, 둘째, 그 갉아먹은 에너지의 노폐물을 뱃속 깊숙이 쌓아둠으로 해서 몸에 더 해롭게 만든다. 셋째, 담배를 끊으면 일시적으로 2-3kg이 찌는 건 사실이지만 담배를 피는 거는 체중으로 치면 20-30kg이 찌는 거하고 똑같은 해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2-3kg은 참으면 되고 실제 이것은 다시 회복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국은 이 담배를 끊어야 되고 끊는 과정에서 금단 현상의 고비를 넘어야 되겠는데요. 이 금단 현상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 금단 증상은 뭐 일단 찾아오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그 강력하게 뭐 집중이 안 되거나 초조하거나 불안한 이런 느낌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한번 넘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강력하게 왔을 때 한 5분 정도만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몇 분을 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그 자리에서 잠깐 벗어나서 잠깐 다녀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사무직에 계시는 분들 같으면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휴식 공간으로 가셔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물을 한 잔 드시고 오는 것, 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통 입이 심심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잠깐 뭐 자일로
돌껌 같은 것들을 씹는다든가 또는 물을 입안에 넣고 조금씩 삼키신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잠깐 체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자나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은 체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겠습니다. 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금단 증상을 넘기기 위한 전략을 알려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환자분들한테 항상 3가지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제 전략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입이 심심하게 하지 마라. 잘리톨껌도 좋고 물도 좋고 이쑤시개도 좋고 니코틴 껌도 좋습니다. 갖고 계시다가 요 순간에는 이용하시는 겁니다. 둘째, 그 자리를 벗어나라. 미리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담배 피우고 싶은 느낌이 나면 내 주변 동료를 챙기는 시간을 하겠다. 옆자리에 있는 김대리 부모님이 괜찮은지, 박 과장님 자녀 시험 잘 쳤는지, 또는 내 가족을 챙기겠다.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 날씨 추운데 괜찮으신지, 아내 오늘 집에서 별일이 없는지,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싫으면 나와서 회사 주변 한 바퀴 돌아라. 5분만 지나면 그 욕구가 사라지니까. 셋째, 그러면서 내가 금연을 해야 되는 이유 딱 3가지만 적어놓고 읽어라. 병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엘리베이터 타면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째려보는데 내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 3가지 저는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그냥 그래도 스스로 담배를 끊는 게 어려우니까 결국은 전문 보조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금연 보조제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종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연 보조제 실제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금연 보조제는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금연을 시도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성공률이 2배에서 5배 정도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또 안타까운 사실은 저희가 이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체 흡연자 중에서 금연을 시도하시는 분들의 약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렇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혹시라도 금연 보조제를 쓰면 내 몸에 해로운 것이 있지 않을까, 일부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실제로 많은 분들이 클리닉에 오셔가지고 금연 보조제에 대해서 이걸 하면은 또 몸에 나쁜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십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한편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있는 어떤 그런 기사들을 보시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니코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니코틴은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물질이고요. 그리고 또 혹시 니코틴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흡연을 하루 한 갑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의 니코틴에 노출이 되는 것이고, 금연 보조제는 그것에 비해서 훨씬 소량일 뿐더러 니코틴 자체의 사용도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몇 달 동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담배를 계속